국제결혼.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국제결혼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판타지를 찾아서, 또 누군가는 나이에 쫓겨서 등등. 2024년에는 10건의 결혼 중 1건이 국제결혼일 정도라고 하니 생각보다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죠. 이러한 상승세의 원인으로 몇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죠. 그리고 국내 외국인 인구가 꽤나 증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결혼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줄고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습니다. 참고로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에 비해 2024년에는 그 건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제는 국제결혼이 우리 사회에 꽤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높아진 국제결혼율은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먼저 배우자의 선택지가 많아졌다는 점입니다. 당연합니다. 5천만 인구 중 매칭되는 것과 80억 인구 중 매칭되는 것은 그 차이가 확연히 크겠죠. 그리고 국제결혼율이 높아진다면 전체적인 결혼율 또한 증가하니 자연스럽게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런 국제결혼에도 단점은 존재합니다. 가장 두드러지는 단점으로는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인한 갈등입니다. 당연히 처음엔 말도 잘 통하지 않을 것이고 입맛 또한 전혀 다를 테니 당황스럽겠죠. 이를 맞춰가기엔 꽤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실제로 국제결혼의 이혼율은 국내 결혼 이혼율보다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물론 언어나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되는 갈등은 어쩔 수 없으니 그렇다 치고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영역입니다만, 최근 이해하기 어려운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자국 이성에 대한 혐오 현상이 심화되었다는 거죠. 아니, 국제결혼을 논하다가 뜬금없이 자국 이성을 혐오한다니 뭔가 이상하죠? 그런데 실제로 최근 유튜브, 인스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컨텐츠 주제이기도 합니다.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스시녀, 가량남, 국제결혼이 답이다와 같은 표현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죠.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자국 이성을 혐오하는 비정상적인 현상이 뜬금없이 확산되고 있는 것일까요? 국제결혼 하면 떠오르는 막연한 환상이 있습니다. 서양 남자는 로맨틱하고 자상할 거야. 일본 여자는 가정적이고 순종적일 거야. 뭐 이런 생각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닐 겁니다. 누구든 본인만의 판타지는 존재하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막연한 환상 속에 껴있지도 않았던 자국 이성에게 부정적인 프레임을 씌운다는 점입니다. 한국 남자는 쪼잔하고 계산적일 거야. 한국 여자는 사치스럽고 예민할 거야. 아니, 어째서 이렇게까지 일반화하며 자국 이성을 폄하하는 걸까요? 몇 가지 원인들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주된 원인은 역시 성별 갈등입니다. 2020년대 들어 젠더 갈등이 심화되었다는 통계가 이를 뒷받침하기도 하죠. 즉, 이성 간의 갈등은 자연스럽게 이성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원인으로는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문제를 한국 여자 또는 남자에게 전가하는 경향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수차례의 고백 공격이 실패한 뒤 한국 여자는 답이 없다, 한국 남자는 만나면 안 된다 라며 국제결혼을 현실 도피처로 삼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는 자신의 한계나 부족함을 마주하기보단 외부 조건을 바꾸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본질로부터 회피하는 비합리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세 번째는 온라인 매체로 인한 폐해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상상했던 것처럼 서양 남자, 일본 여자와 같은 외국인 이성에 대한 환상이 있죠. 온라인 커뮤니티는 과장과 자극적인 요소를 통해 우리의 단순한 상상을 더 강하게 외국인 이성에 대한 환상으로 키웁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자국 이성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을 확대하고 이를 재생산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러한 자국 이성 혐오 현상은 어떻게 우리 사회를 좀먹어갈까요? 먼저 개인적인 불만이나 사회 문제의 원인을 특정 성별 전체의 탓으로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결혼으로 환상 속 이성을 만날 수 있다는 비현실적인 생각에 기대어 현실에서의 연애를 포기하게 만들겠죠. 또 왜곡된 정보와 부정적 고정관념의 확산은 혐오의 악순환을 초래할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혐오 감정은 극단적인 언행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것이 정치적으로도 악용된다면 사회 질서를 해칠 위험으로 번지게 되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자국 이성을 혐오하는 사람들이 간과 혹은 외면하고 있는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당연히 국내에서 매력을 어필하지 못한다면 외국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저 언어와 문화, 인종만 다를 뿐 결국 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은 변치 않으니까요. 그리고
대부분의 행복한 국제결혼 커플들은 국내에서도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도피를 선택한 사람들이 아니란 것이죠. 결국 관계의 질은 국적이 아닌 개인의 성숙도와 소통 능력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즉 국제결혼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의 본질은 이성 혐오겠죠. 근데 마침 국제결혼이라는 선택지가 그들의 도피처로 악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그들은 어떻게 이 혐오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제 이 혐오의 악순환을 끊어낼 3가지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기 증명과 자기 성찰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상처의 원인과 이 상처를 자극하는 요인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죠. 방어 기제를 인식하고 현실의 자신과 마주할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도 한때는 저만의 상처와 문제를 외면한 채 이런저런 핑계와 거짓말로 둘러대며 현실에서 벗어나려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아지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오히려 내가 했던 거짓말조차 기억나지 않아서 더 큰 문제를 만든 적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주변에서 말해주는 걱정과 조언조차 눈과 귀를 닫고 듣지 않았죠. 그 결과 남은 건 초라한 내 모습 하나뿐이더라고요. 여기서라도 현실의 나를 마주하지 않으면 끝이겠구나 싶었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내 자신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스스로가 초라한 모습이 될 때까지 자기 모습을 직면하지 못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다소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는 이 방법에 이어서 보다 현실적인 해결 방법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째, 인터넷 세상 밖으로 나와 현실 관계를 경험해야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두렵고 긴장되겠죠. 갑자기 밖에 나와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요즘은 소모임이나 취미 공유 앱 등을 통해서 작은 규모의 새로운 관계를 손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 영상을 만들 당시 직접 한번 들어가 봤었는데 대문자 아이를 위한 모임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작은 부담으로 관계의 경험을 차츰 쌓아갈 수 있겠죠. 그리고 그 경험들이 모여 의사소통 능력과 감정 조절 능력 등 관계 형성에 필요한 역량을 개발할 수 있을 겁니다. 건강한 관계를 맺는 기술은 학습을 통해 향상될 수 있고 이는 국적과는 전혀 무관하죠. 그리고 막상 현실 세상에 나와보면 인터넷 속 세상과는 다르게 극단적으로 혐오를 표현하는 사람을 찾아보긴 어려울 겁니다. 물론 그렇게 비난하던 혐오의 대상 역시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겠죠. 밖으로 나오기 전 내가 그랬듯 혐오를 표현하는 이들 또한 주로 인터넷 공간에만 머무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폐쇄적인 온라인 환경 속에서 서로 위안을 주고받으며 점차 그 생각에 갇히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도 어렵다고요? 자, 마지막으로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해결 방법 또한 추천해보겠습니다. 비판적으로 컨텐츠를 소비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접하는 정보는 편향되거나 특정 의도를 가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쇼츠나 릴스를 보다 보면 이전에 내가 봤던 내용과 비슷한 영상들이 반복적으로 보이게 될 겁니다. 이는 알고리즘이 우리의 관심사라 인식하고 반복적으로 비슷한 내용을 노출시켜주기 때문이죠. 즉 유튜브 인스타를 넘어서 온라인에서 접하는 정보들 또한 알고리즘의 반복적 노출에 의해 제공되고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극적이거나 혐오를 조장하는 컨텐츠 혹은 과도한 일반화를 담은 주장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를 곧바로 수용하기보다는 다양한 경로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겠죠. 특히 앞에 언급했던 것과 같이 요즘은 쇼품 컨텐츠가 유행하기 때문에 비판적 사고방식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컨텐츠는 짧은 시간 안에 사용자의 관심을 확 끌어야 하잖아요. 때문에 내용을 왜곡하거나 과장 혹은 지나치게 일반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수동적으로 컨텐츠를 받아들이기보다는 능동적인 태도로 컨텐츠를 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한 다양한 배경과 관점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이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나의 주관, 더 나아가 균형 잡힌 시각을 갖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3가지 꼭 기억하시고요. 그럼 저는 제 신부감을 찾으러 이만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나라가 좋으려나?